코익하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112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익하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72번째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아시죠? 가로 세로가 700m 뿐이 안 되는 나라, 큰 운동장 많은 나라 바티칸시크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바티칸시크는 인구가 약 950명, 국민소득은 측정 불가합니다. 잘 살죠. 국경일은 1929년 2월 10일입니다. 먼저 바티칸시크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바티칸시크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로 세로 700m 정도. 큰 운동장 많은 것, 국민은 950명. 그런데 세계 유일의 절대 군주국입니다. 그러나 세계 12억의 카톡 신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독립국으로 거의 모든 나라와 수교했으나 유엔에는 옵저버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카톨릭을 313년에 공인하고 베드로 무덤터에 326년에 성당을 건축한 후 1626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베드로 성당, 크리스티나 예배당, 박물관에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보티첼로 등 거장들의 작품이 출비합니다. 교황은 일요일 오후 축일이면은 시스티나 성 경당의 창문으로 나와서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축복을 하죠. 국기는 정사각형으로, 정사각형 국기는 세계에서 바티칸시크과 스위스 두 나라뿐이 없습니다. 정사각형. 노란색과 하얀색은 교황 지역 유병 목표 색이고, 문장은 교황의 삼중관과 성 베드로와 열쇠가 서로 엇갈려 있는 모양입니다. 삼중으로 이루어진 교황관은 통치권, 신품권, 교도권, 이 3권, 교황의 세 가지 직무를 나타냅니다. 국장은 붉은 방패를 배경으로 보석으로 치장한 세 개의 금빛 왕관에 씌워진 순백의 교황관 아래 금열쇠와 은열쇠가 X자 형태로 교차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붉은색 밧줄이 이 두 개의 열쇠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로 노란 세계 여행에서 바티칸시국 관련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영의 나라 바티칸시국이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여, 동서남북 700m, 모두가 세계유산. 바티칸 언덕에서 화해의 흙을 테베레 강이 저기 흘러가네. 세계에서 하나 남은 절대 군주국이여, 12억 성도들이 하늘처럼 받드네. 사도궁에서 인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성하여, 우리의 갈 길이 그 어디오이까. 베드로 거꾸로 매달려 붙인 곳, 세계의 성당으로 부활하여 신앙 1번지가 되었네. 천지창조 못 믿는 사람들아, 시스티나 성당 와서 보아라.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아, 베드로 성당 와서 보아라. 최후의 심판 의심하는 사람들아, 미켈란젤로 예서 만나보아라. 오 피에테상, 죽은 자식 품에 안고 오열하는 성모 마리아여, 그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네. 자비를 베푸소서, 영혼을 구하소서, 경배를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바티칸 언덕에 자리 잡기 전에 이곳 바티칸 언덕은 원래 고대 로마인들이 로마 신화의 카벨라와 그 배우자 아티스를 숭배하던 곳이었으며, 점을 치는 언덕, 아제르 바티카누스라고 하죠. 점을 치는 언덕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신성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곳에 거주민들의 통행과 정착을 엄격히 금지했죠. 서기 1세기 초에 아그리피나는 바티칸 언덕과 그 주변에 물을 대고 강의실을 만들고 그 자리에 자신의 개인 정원을 건립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칼리쿠라, 이 네로 황제의 아버지죠. 로마 황제 칼리쿠라는 이곳에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나중에 황제 네로 시대에 완공되었죠. 성 베드로 광장 중앙에 장식된 오벨리스크는 원래 칼리굴라가 원형 경기장을 꾸미기 위해 서기 37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죠, 로마로 가져와 경기장의 장식에 사용하였습니다. 서기 64년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이후에 바티칸 언덕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하는 장소가 되었고, 베드로도 이 순교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처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기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에 처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예수와 같이 바로 서겠느냐. 자기는 유언으로 거꾸로 매달라게 하죠. 거꾸로 처형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맞은편에는 비아 코르넬리아라를 경계로 삼아 고대 로마 시대의 공동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4세기 초에 대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언덕은 다신교 각종 이교 신도들을 위한 제단과 무덤, 비문 등이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잔재들은 수세기에 걸쳐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사할 때마다 발견되죠. 교황 비오 12세 시세에는 본격적으로 대규모 발굴 사업을 벌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에 그 이후에 326년경 성 베드로 무덤 위에 최초 성당인 베드로 대성당이 지어졌고, 5세기 초에 대성전 근처에 교황의 궁전이 지어지면서 이 지역은 점차 널리 알려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황의 권력은 점차적으로 커져갔고 19세기 중반 신흥국가인 이탈리아 왕국에 병합되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로마와 그 주변 지역들을 장악해 교황령 이름 아래 다스렸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교황들의 거주지는 바티칸이 아닌 라테나노 궁전이었으며 14세기 아비뇽 유수기를 제외한 최근까지 퀴리날레 궁전이었습니다. 19세기 중엽 이탈리아의 민족주의자들이 활용하면서 교황청은 차츰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갔고 1870년에는 마침내 수도인 로마마저 점령당하면서 교황의 소유지들은 불확실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1861년부터 1929년까지 60여 년 동안 이러한 것을 로마 문제라고 불렸는데요. 이로 인해 1000년 동안 이어지던 교황령은 종말을 구하고 교황을 비롯한 교황청의 상층부들은 바티칸으로 대거 피신했죠. 이후 교황들은 로마 및 기타 지역에 대한 이탈리아 국왕의 권한을 인정하라는 이탈리아의 정부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라고 항의했고 바티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교황령이 이탈리아에 병합된 이후에도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교황청의 이탈리아로부터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지위를 계속 인정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바티칸 안에 있는 교황청에 대한 무력 행사를 시도하진 않았지만은 퀴리날레 궁전을 포함하여 교회 재산의 상당수를 몰수했습니다. 교황령의 마지막 통치자인 교황 비오 9세는 로마를 잃은 이후 스스로를 바티칸의 포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1929년 2월 10일 이탈리아 정부와 교황청 간에 라테나노 조약을 체결되면서 종식되었습니다. 라테나노 조약은요, 비토리오 이마누엘레 3세와 교황 비오 11세의 양측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베니토 무솔리니와 피에트로 가스피리 추기경에 의해서 조인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이탈리아는 바티칸 시국을 독립국가이며 교황청 소유와 국제법상 치유법권을 인정하였고 카톨릭 교회를 이탈리아 국교로 삼았습니다. 바티칸 또한 로마를 수도로 한 이탈리아 정부를 정식적으로 인정했죠. 더불어 양측은 라테나노 조약에 반대된 이전의 모든 법률을 폐기시켰습니다. 라테나노 조약은 파시즘 정권이 물러나고 1947년 이탈리아 공화국이 들어선 후에도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만 1984년 양측 합의로 카톨릭 교회를 이탈리아의 국교로 존속시킨 것은 폐지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시청자 여러분, 영의 나라, 정신의 나라 바티칸 시국에도 로마에 갔을 때 다들 다녀오셨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73번째 나라로 도박의 나라, 또 영화배우 그레이스 켈리의 나라 모나코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